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원춘 사건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112 신고센터 요원의 신고 접수 요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요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름하여 긴급상황 시에 가택 출입 및 수색 가능 범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찰관이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택 출입이나 수색의 어떤 법적 근거, 수색의 요령을 정확히 알아두신다면 굉장히 유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2012년도 수원에서 어떤 28살 아가씨가 골목에서 조선족 오원춘에게 납치돼서 오원춘의 집에 끌려 들어가서 성폭행 당하고 토막 살해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폭행 당하기 직전에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신고 접수를 잘 못 받았고, 그다음 현장에 출동한 요원들도 현장 수색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라고 며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이렇게 어떤 피해자가 긴급상황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어떤 집 안으로 추행되는 곳에서 구조 요청을 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과연 집에, 그 가택에, 가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 어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택에 출입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 1항에 있는 긴급 출입권이 있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216조 1항에 있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자, 경직법 7조 1항, 형소법 216조 1항이 가택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직법 7조 1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동법 5조 1항 2항 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긴급 출입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직법 5조 1항 2항 6조가 뭔지, 그 사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5조 1항 보겠습니다. 5조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인데, 경찰관은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다음 조치는 경고라든가 직접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재사변,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 홍수가 온다,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우려가 있다. 자, 이런 사건이 예를 들면 이거죠.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인데, 붕괴되기 직전에 이 상판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진동이 많았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차량 통제를 했다면 이런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는데, 이때도 5층에서부터 엄청난 진동이 있었고 붕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때 긴급 대피를 시켰으면 됐는데, 그때도 대피를 못 시켜서 약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에 위험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대피 경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위험한 동물이 출현한다, 멧돼지가 출현했다, 포획 내지 사살하죠. 기타 위험한 사태. 예를 들면 어떤 긴급 구조 신호가 들어왔다, 구조 신고가 들어왔다. 이럴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조 1항의 경우에도 출입할 수도 되어 있죠. 자, 5조 2항 보겠습니다. 5조 2항입니다. 자, 대간적 작전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해서 이건 일반 경찰 활동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6조 한번 볼까요? 자, 범죄 예방과 제지인데,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눈앞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경고를 하거나 직접 제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오원춘 사건과 같은 어떤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었다, 이러면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역시 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경직법 7조 1항.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출입할 수 있다. 긴급 출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경직법 7조 1항의 구체적 의미, 약간 추상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 의미로 쓰여 있는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위해가 절박하다. 이 위해가 절박하다는 어떤 그 시기, 판단, 이 판단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개인의 생명,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인해서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입니다. 자, 그럼 위해의 구체적 개연성은 또 뭐냐? 아래에 있는 1, 2, 3, 4의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위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용의자에게 부과될 형벌의 가중도인데 예를 들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범죄 행위 가해자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연히 피해를 입기 쉽겠죠. 이럴 때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신속 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해를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뭐 여성이나 노인, 아동 같으면 더욱더 피해를 받기 쉽겠죠. 네 번째는 그 긴급 출입하는 장소에 용의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강한 근거가 있다. 뭐 이런 4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위해의 개연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를 바로 범죄 행위로 인한 위해가 절박한 때로 본다는 것이죠. 절박할 때 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득이해야 됩니다. 부득이하다는 개념은 뭐냐?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출입하는 방법에 적당한 수단이 없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뭐 당연히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 들어갔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문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출입하는 방법에 적당한 수단이 없는 때입니다. 부득이하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죠.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말이죠. 이거는 출입으로 인한 이익과 침해 사이에 정당한 비례가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소위 여러분 잘 아는 경찰 비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으로 예를 들면 나무 주택에 들어갔을 때 얻는 이익이 그 사람이 받는 침해보다 더 커야 되겠죠. 아니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성 원칙입니다. 최소 침해 원칙이죠. 3번은 부득이성, 최소 침해 원칙.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 경직법 7조 1항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 행위로 인한 위해가 절박하면서 부득이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 그래서 경직법 7조 1항의 요건 한번 살펴봤고, 자, 형사법 보겠습니다. 216조 1항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할 수 있다에 1호에 보면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각종 3가지 체포 시와 구속할 때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피의자를 강제로 수색할 수 있다. 이게 영장이 하지 않은 강제처분, 네, 영장주의 예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쉽게 말하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 없이 피의자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되고 수색의 대상자, 그 가옥의 주인이겠죠. 주거나 사무실의 주인에게 수색의 사유를 알려주는 것은 역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2가지 근거를 살펴봤는데 이 2가지 근거를 한번 비교해보면 경직법 7조는 위험 방지 또는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긴급하게 출입하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입과 확인에 관한 권한에 좀 집중됐다 보시면 되고 좀 더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형소법 216조 1항은 범인의 체포 구속을 위해서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요거는 출입이고 요건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확인하는 것이고 요거는 수색이니까 요거보다는 요거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직법은 경찰 작용, 경찰 활동의 일반적 근거조항이죠. 근거조항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있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형사법과 경제법에 각각 나와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원춘 사건 같은 긴급한 상황 시에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사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상황별 조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조치 요령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두 번째 장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